자, 오늘 이제 교재로 쓸 거는 참고할 자료는 농지민원 사례집이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밴드에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실시간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지금 이거를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농지민원 사례집인데 그게 2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그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이잖아요. 그래서 40장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씩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주, 2주는 다 들으셨나요? 네, 1주, 2주 들으셨으면 이제 기본적인 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농지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정의 이렇게 농지의 정의인데 지목이 전답 가수원을 농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 또는 가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그러면 농지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게 농지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서 말한 농지의 정의는 농지법에서 말한 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3주차에 할 농지연금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농지연금에서 농지는 좀 다르거든요. 농지연금에서 농지는 그냥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고 현황이 농지면 돼요. 농지연금에서 농지는 지목이 전답 가수원, 현황이 농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농지법에서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고 또 지목은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냥 농지로 쓰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에서 농지는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고 또 지목이 농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지로 쓰면 농지로 본다는 건데 농지연금에서 농지는 지목이 농지, 현황이 농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농업인의 범위 나와요. 농업인의 범위와 농업인의 범위를 보면 여기 2번에 두 번째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이거를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아니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인이 될 수 있냐 그걸 물어보신 건데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인 범위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5가지 중에 5가지 다 만족을 해야 농업인인 것은 아니죠. 5개를 다 해야 농업인인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 5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돼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또는 4 또는 5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편하신 걸로 하면 이제 뭐 농업인 돼서 그 농업법인에 필요한 그 농업인도 되고요. 그 다음 농지연금에 필요한 그 농업인도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1000제곱미터 나오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1000제곱미터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0.302호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303평 정도 되는 겁니다. 303평. 그러면 303평 정도에서 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이니까 뭐 인삼, 도라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 소유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본인 소유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농지가 1000이 있어도 되는 거고, 또 빌린 농지가 1000이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거든 남의 거든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경작 또는 재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겁니다.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 거든 남의 거든 상관없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아니 시르님 저희는 이제 뭐 도시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거 어떡해요? 그래서 보면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에는 뭐 과일나무 또는 조경수 같은 것들도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매실이나 호두나 또 그 에메랄드 그린 이런 조경수 같은 거를 심으면 이제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자 보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나오죠. 예, 그쵸. 자란 농업법인, 또 농장주 있죠. 농장주 그러니까 뭐 가수원을 뭐 몇만 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수원에 이제 근로계약을 해서 이제 뭐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경작 활동에 피고용인, 그러니까 직원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체결하고 예, 농업 경영이나 경작 활동에 참가하였거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농업인의 가족원으로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경영이나 농지 경작 활동에 참가,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한, 뭐 이것도 그거죠. 뭐 자기 부모님이 가수원을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원이라는 얘기니까 주소는 다르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1년에 90일 이상 와서 뭐 부모님 일을 도와준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로는 힘들겠지만 농업법인이나 농장주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이 농업법인이 뭔가 운영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뭐 아로니아 농장이 뭐 한 3,000평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거기에 그 직원으로 들어가면 이제 2번으로 농업인이 되는 거죠. 자, 한상호님, 매실나무 1년생 묘목 심었는데 한 주에 3,000원 정도. 예, 그쵸. 3,000원 정도. 그렇죠. 네, 3,000원. 매실도 이제 종류가 많죠. 그래서 매실은 클수록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큰 거, 그 매실 장아찌 담을 수 있는 거. 그래서 2번까지 했죠. 2번은 농업회사 법인, 그 다음에 농장의 직원, 뭐 이런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 3번, 농지에 한 주에 3,000원 비싼가요? 저 대추 심으려고 지금 알아봤더니 한 주에 8,000원 달라고 하던데, 그래서 한 80주 정도 살 생각이거든요. 자, 3번 농지에 330제곱미터. 자, 330제곱미터는 몇 평일까요? 100평 정도 돼요. 100평 정도 되니까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이죠.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있죠. 비닐하우스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3번도 역시 평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303평 이상이 되면 거기에다가 뭐 그냥 과일나무나 조경수를 심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303평이 없어. 살려고 봤더니 수도권은 비싸고, 그 다음에 친인척을 좀 찾아봤더니 없고, 또 농지은행이나 이런 데 봐서 또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수를 줄이면 되죠. 이제 100평으로 줄이는 겁니다. 100평을 줄이고 여기에 비닐하우스를 하면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0평에 비닐하우스를 하고 농지원부를 신청하고 경영체 등록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303평이면 시설을 안 해도 되고 100평이면 비닐하우스 정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4번은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걸로는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다고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대가축은 뭐 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가축은 뭐죠? 염소 뭐 그런 것 좀 되려나요? 그 다음에 가금은 뭐 닭 이런 거잖아요. 벌, 열통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옐로우 핑크님, 비닐하우스 설치면 면적이 330 이상이니까, 예, 100평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100평. 네. 그래서, 농업인은 이거 5개, 5와 5와 5하니까 이 중에서 제일 편한 걸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건, 주변에 누가 있으면 이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고, 그 다음, 1번은 이걸로 제일 많이 하죠. 303평 정도에다가 뭘 하면 되니까. 그 다음 100평 정도 비닐하우스인데 그 빈도수로 보면 1번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3번 그 다음 2번 4번 5번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5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정우용님, 네. 논에다가 나무 심어도 되나요? 심어도 되죠. 근데 논에다가 심으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죽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잘 안 자랍니다. 논에다가 심으면. 네, 그래서 별로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심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농취증 신청할 때 나무 적어도 승인 농취증 신청할 때는 논에는 그냥 벼나 이런 거 적으시는 게 무난해요. 꼭 농취증 신청할 때 별을 적었다고 해서 별을 재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신청할 때 적는 거랑 이제 계획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냥 논에는 벼 이렇게 밭에는 뭐 보리 아니 보리 콩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무 이런 거 심으면 되죠. 매실이나 호두 이런 거 적으시면 됩니다. 논에다가 나무 심으면 되죠. 자, 그 다음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농지인데 뭐 농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죠. 농지란 이거는 했습니다. 근데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라는 거고, 자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있죠. 이런 것도 된다는 거고, 과수니까 뭐 매실, 복숭아, 자두 뭐 이런 것들, 밭에다가 대나무 심어서 죽순 채취하면 농취증 가능. 대나무는 임산 그 나무 쪽에 들어가더라고요. 임업 쪽에. 그래서 농취증 신청하실 때는 그냥 밭에다가는 일반적인 거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대나무 심으시면 되죠.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근데 농취증 신청할 때도 대나무 적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담당자에 따라서는 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바꾸셔도 되고, 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런 거죠. 2년 이상인 식물.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하고 묘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 그냥 조경 심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뭐냐면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거는 이제 농지를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농지를 구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경수나 관상용 묘목이나 이런 거를 기르는 거는 되는데, 그냥 그 농지 자체를 조경을 하려고 조경수를 이렇게 멋지게 심어 놓는다. 그러면 이제 농지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조경수나 이런 거 심으시면 돼요. 키위 농장에서 90일 이상 일을 한다 했을 때 고용 계약서가 제출 사항인가? 예, 이거는 제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하니까 뭔가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호두나무도 많이 하고요.
뭐 호두 대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심으면 된대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많이 심은대요. 이런 거 에메랄드 그린. 근데 이게 보면 지금 얘 보면 이렇게 이거는 너무 전문적으로 심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심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묘목 팔아요. 보니까 이게 클수록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많이 심으면 돼요. 전에는 뭐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만하는 거죠. 얘 이만큼 한 거를 이제 길러서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해도 보면 밑에가 이렇게 그 잡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